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조직법 제출된 걸 보니까 굉장히 졸속적이고 일방적이고 제가 볼 때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이고 행정적인 그 통합 문제로 이거를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전체 중에 거의 40%가 가정 어린이집이더라고요. 이 가정 어린이집 관리하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이 제출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보육을 교육부가 다 가지고 오면 이런 거 이제 교육부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정부의 기본 골격 자체에서 교육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저는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나 합의나 이런 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고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산 지금 보면 그 지방의 국고 보조 말고 있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 오는 거 말고 국고의 매칭 예산이 시도 지자체에서 참 이게 책임져야 될 게 3.1조 3조 1천억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현재 지자체가 자기 말하자면 이 돌봄 보육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1조 9천억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 지자체가 하는 건 뭐냐면 이 보육이라고 하는 게 복지라고 하는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가 자기 돈을 내서 자기 지방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부 사업이 되면 그리고 각각 지역의 교육청이 다 있으면 나는 이 예산이 지금 5조예요. 이 5조는 도대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그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이게 설명하러. 근데 지금 이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사 양성 체계라든가 교사 급여 체계라든가 시설 기준 이거 조정하는 거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복지부 예산하고 교육부 예산 말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이 얼마인가? 이게 4조에서 5조 정도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한 10조 가까운 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교부금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내년도에는 6.8조 줄죠. 그다음에 상수로 1.5조는 또 고득 회계로 줘야 되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지금 기준에서 빠지는 게 지금 8조가 가까이 되고 이거 지금 교육부가 이거 다 떠안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한 10조 정도 빵꾸 나고 이거 교부금으로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되고 특히 이게 교부금으로 또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지금 유초중고 교육은 거의 초토화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예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 보니까 여기 지금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검토 의견에도 지금 사회적 합의 안 돼 있고 이해관계자들 의견 대립 심하고 시범 사업도 올해 말에 시작했어요. 그죠? 올해 말에 시작했습니다. 통합 모델도 없어요. 시범 사업 올해 말에 시작했으니까 더 아까 안 쓰니까. 올해 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평가할 뭐가 없어요. 통합 모델 제시 안 돼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그냥 교육부 사업으로 복지부가 하고 있던 보육 사업을 전체를 다 삭제해버리고 가져온다? 이거 어마어마한 저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충분히 저는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통합적인 유보 그 통합 모델 만들어 가지고 천천히 가야 된다. 그 대신 확실하게 안정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실적 내려고 이렇게 급 드라이브 걸면 나중에 오히려 유아교육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까지 다 같이 퇴행하는 방식으로 질적인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조직법 이거를 이렇게 뭐 급하게 11월 달에 12월 달에 이렇게 올해 안에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천천히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양성 체계나 이런 갈등 국면에 있는 아젠다들을 논의해서 가자는 전략 때문에 지금까지 안 돼 왔었던 겁니다.
이게 논의가 시작된 게 사실 20년 넘게 논의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지난 1월 말에 저희가 로드맵을 발표할 때도 1단계로 관리 체계를 먼저 일원화를 해서 그런 논의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아젠다들을 일관성 있게 의사결정 체계를 단일화해가지고 가는 게 효율적이고 오히려 그런 갈등들을 빨리빨리 해소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체계다. 그래서 우선은 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리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고 그대로 넘어오고요. 지방 매칭되는 거 그대로 그 지방에서 매칭하는 체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고 재원 복지부로 저기 예산 배정돼 있는 그 주인만 문패만 바뀌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복지부 국고 예산을 우리 쪽으로 해가지고 매칭을 전제로 그 당분간은 시도가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추가 소요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시안이 연말까지 나와서 구체적으로 추산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뭐냐면 기존에 투입하고 있는 국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매칭되는 재원, 이거를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이관한다는 원칙을 그 내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 가지고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교육부가 이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향후 5년간 추가적인 재정 소요 계획을 2025년부터 매년 2조 1,000억에서 2조 6천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추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어린이집 시설 개선이라든가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이라든가 또 교사 연수 및 교육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예산. 근데 이제 강민정 의원님이 이제 우려하는 거는 반영되지 않은 예산들도 있다. 유보통합 모델 비용 구조 개선 뭐 이런 거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니냐. 예산이 이 구체화하는 과정에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추가 소요 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교육부가 그걸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조만간에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조만간에 나온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 4조 원에서 5조 원이라는 말이 있다. 아까 묻잖아요. 근데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통합 모델에 따라서 거기에 연동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하고 그러니까 예. 법은 조직 개편 법부터 통과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러면 거기 재정 소요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국회가 당연히 묻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기다리십시오. 연말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갖고 법부터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진짜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그 추가 소요 예산 계획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위원님 그 지금 정부 조직법은요 통합 모델하고 이런 걸 의결하는 게 아니고 유보 통합을 전제로 해서 아니, 그럼 중앙 단위의 관리 부처를 1단계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법을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네.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되느냐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안 하고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냥 믿어달라고만 하는 거는 이건 문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뭘 물으셨냐면 이제 어린이집 관련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국고 대응 투자가 그게 3조 1천억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근데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자체적으로 지원한 예산이 1조 9천억이라고 그랬죠. 합하면 5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대응 투자 앞에 거 3조 1천억이 국고 내려왔을 때 지자체가 대응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응 이 사업이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그 대응 투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예산 이것도 또 교육청한테 다 떠넘기는 거 아니냐. 그렇지 사업이 않습니다. 없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예. 그냥 앉아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신뢰할 수 있게 뭐 어떤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국고는 그냥 그대로 온다. 대형 투자 예산이기 때문에 묻는데 그냥 국고는 옵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냐는 질문까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걸 특히 이게 교육청이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지방교육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교육청한테 이게 다 부담되는 게 아니냐. 그걸 묻는 건데. 저희들이 이 통합 모델의 구체적인 그 안이 뭐 지금 시안이 작성 중이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 재원은 아마 추산이 될 거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1월 달에 저희가 그냥 러프하게 잡아본 게 2.1조에서 2.6조 25년부터 통합을 한다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는 나오겠지만 지금 초안으로 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니, 국회에 와서는 예. 그 러프한 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나옵니다. 이러지 말고. 아니 구체화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게 언제쯤이에요? 저희가 연말까지 시안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12월 초나 중순이면은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예. 추가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되느냐고 국회가 물으면 국회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예.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어린이집 인력 있잖아요. 어린이집 인력. 예. 이제 이게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오면 이거와 관련된 또 추가 재정 소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묻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 응? 어린이집 또 다 교육 영역으로 넘어오면 이 어린이집 관련되는 담당하던 인력들도 다 교육 영역으로 넘어오게 될 때 그렇죠. 그때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추계가 되느냐 이런 걸 묻잖아요. 저희가 답변을 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시도 시군구가 국고에 대응하는 투자는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TF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자체 추진 중인 그러니까 스스로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일정 범위는 이관 범위를 정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응 투자를 하려면은 대응 투자를 하는 방식을 지금 이 업무는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계속해서 시군구가 스스로 재원을 대응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으로 시도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전출 비율을 인상한다든지 또 국고 보조분법이 있습니다. 보조분법에 개정을 해가지고 박아서 안정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안이 나오고 시안을 토대로 내년도에 통합 모델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고 재원 이관이 그 얼마가 될 거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유보 통합이 다 구체화되고 그 의사결정이 된 상태에서 관리부처를 통합을 하는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패를 한 거고요. 저희는 뭐냐면 일단 복지부의 중앙 단위의 업무를 이렇게 넘어와야 여기에서 지금 재원 문제, 통합 모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가게 하게 되면 복지부에도 그 의견을 묻고 교육부에도 의견을 묻고 또 추진단은 추진단대로 그거를 종합을 하고 의사 관계자들은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유보통합 되는 거냐 마는 거냐라는 불확실성 속의 그 갈등만 퍼져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중앙 단위부터 의사결정 체계를 통합적으로 해서 그런 갈등 사안이나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를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체계를 만들고 이 통합 모델이 이제 시안이 나오는 이 순간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자라는 전략입니다. 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 저 이상진 유보통합 단장님 뒤에 계시죠? 그 도종환 의원님하고 그 특히 저 강민영 의원님 찾아뵙고
지금 서동영 의원님. 서동유 의원님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 좀 드려요. 예? 단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차관님보다는 단장님이 아무래도 좀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야. 좀 이게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단장하고 제가 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저번 이상진 단장한테 제 사석에서 이웃통합 정부 조직 이관하는 문제 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서병수 의원 계시던데 광역 단체장을 해 보셨고 저는 작은 뭐 지자체 단체장 해 보았지만 지자체의 지금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거의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이 이 업무를 교육청으로 갔을 때 그 업무를 과연 교육청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그러면 지자체에서 전출도 올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불분명한 근거이고 또 불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자체에서의 인사이동은 지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근거지도 거기 있고 다 있는데 이 교육부는 이게 보면 인사권이 전부 다 광역단체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산에 있는 교육청 공무원이 이번 인사이동이 뭐 포천도 갈 수가 있고 저기 뭐 저 오산도 갈 수 있고 안양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공직 담당 공무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것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이거요? 예. 이상기 단연 답변해 보세요 한번. 예, 짧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적으로 업무가 줄어드는 기관이 있고 업무가 늘어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보육 업무가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단기간 내에 그 필요한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그 업무를 단연간 수행했던 분들의 파견을 받아서 수행한다든지 그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파견 인센티브도 반드시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 내용도 함께 실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센티브를 누가 주는 거요? 교육청에서 저 지자체 행정직 공무원도 인센티브를 줘요? 그건 양기관이 같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파견을 갔다 왔을 때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제도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해 보세요. 네. 그 문제는. 네. 그래서 현재 상당히 그것이 내가 보기에 일선에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라고. 네,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한데 현재 알았어요. 자, 정부 조직법 의견 제시의 건은 이 정도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료합니다.